삼국지 위나라 사천왕 중 눈에 띄는 공적들로 가장 먼저 대사마에 올랐으나 저평가되어 있다. 재평가 논의가 활발한 장수가 있으니 조인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조인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조인이 수많은 공적과 대사마라는 군 최고위 관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조조의 지나친 총애와 과보호, 무릇 사가들이 좋아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직 조인만이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왜군 사령관으로서의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장료나 장악 같은 결정적 해결사로서의 서사도 없습니다. 초반 조조와 같이 움직일 때를 제외하면 왜군 사령관으로서는 대부분 잘 뻐기다가 여러 구원군의 도움으로 잘 도망쳤다, 막았다, 이 정도죠. 거기다가 오랜 기간 이어진 조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유비의 지나친 총애, 이런 느낌하고는 또 좀 다르죠. 왜군 사령관도 못한 중군 기마도급인 조우는 촉한 버프로 후대 중국 및 일본에서 알아서 이미지를 포장해주는데, 위나라는 장료나 장압 정도는 되어야 후대의 명장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2010년대부터 위나라 팬분들 중에 조인 재평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이 딱 적당하다 봅니다. 오히려 대사마까지 간 게 거품이 좀 껴있어요. 조조가 조인과 조옹을 편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걱정이 돼서 그랬다 해야 되나,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항상 똑똑이들을 별도로 붙여주고, 조인이 이 똑똑이들의 말을 들으면 일이 잘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조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군의 엔트리를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약간 혼자 자수성가형이 아닌 조조의 뒷배가 작용한 이력이 많기 때문에 후대 사가들도 조인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은 것 같아요. 대사마급 인물이라 보기엔 후대 사가들의 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기껏해야 학소, 장특이랑 세트로 엮여서 얘기되어지는 정도입니다. 진수조차 평이 하우씨와 조씨는 친인척 관계였기에 높은 관직에 있었고 모두 공을 세웠다, 이게 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연이 전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조인의 일생을 탐구하면서 함께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의 자는 자유로 패국 초연 출신입니다. 조조의 종제로서 조조가 거병할 때 장사 1000명을 모아 회수와 사수를 건너 조조의 사마가 되었다. 원수를 나락 보내는데 일조하고 도겸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웠다. 특히 도겸을 토벌할 때 몇 가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기병대를 이끌어 별동대로 타격을 하면서 본대와 합류하여 서주의 치소인 팽성을 박살냈다. 즉 서주 대학살의 선봉이 조인이면서 그 특기가 기병전술이었다. 제가 여포할 때 언급했는데 기병전술은 보병전술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토바이 부대를 질서정연하게 데리고 다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조조가 비적을 토벌하고 헌제를 옹립했을 때 광양태수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광양이 유주입니다. 조인이 임명됐을 때는 공손찬 세력하예요. 물론 당시는 공손찬이 유우를 죽이고 잘못돼서 하강군 역경에서 존버하고 있을 때니까 광양 일대의 영향력을 상실한 때로 볼 수는 있지만 조조가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정사 조인전을 보면 군제가 있어 지방간으로 머물도록 하지 않고 의랑을 겸하게 했다 되어 있어 마치 부임을 시킬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상 허봉입니다. 부임 못해요. 당시 유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알박이 및 상징적 의미로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허봉이 뭐냐면 우리나라 평안도지사 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갈량 사예교위, 주태 한중태수, 이런 게 다 허봉입니다. 장수 및 육표 연합군과 싸운 양성전투 때 조조가 빈집당할 걸 우려해서 급히 철군을 하는데 이때 야밤에 한번 크게 이기죠. 말이 좋아 필사즉생 행생즉사지 사실 조인의 용맹으로 이긴 것이다. 이렇게 조인은 본대를 보좌하는 기병대장으로서는 훌륭한 장소예요. 다만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 의심될 뿐입니다. 조조가 관도에서 원소와 대치하고 있을 때 연암을 비롯한 과거 원술의 근거지 세력들이 원소한테 호응을 하려 합니다. 원가의 적통 원술이 나락을 갔으니 비빌 데가 원소밖에 없던 것이죠. 여기에 비적, 유벽이 호응하고 유비까지 들이닥칩니다. 조인이 내가 유비를 패겠다, 기병대로 유비를 치니 유비가 도망하였다. 이때 유비가 끌고 간 병력이 원소의 흔히 말하는 북곡, 즉 하북군인데 싸움을 못해요. 게다가 유비가 소속이 다른 원소의 군사를 지휘하고 있으니 허점이 많을 것이다. 조인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에 조조가 옳다면서 기병을 내어준 것이죠. 이때 조조의 후방이 털리지 않은 건 안으로는 이통의 공이 있었고 바깥으로는 조인의 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인이 관도대전에서는 군량미 수송로를 지키면서 적의 치중 테러를 담당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잘 훈련된 기병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북이 평정되고 호관을 공격했을 때 조조가 서주대학살 후속편을 찍으려 하죠. 이 일대에서 원소군 패잔 세력 병주자사 고관이 계속 하동을 넘보고 있었거든요. 조조가 조인한테
성을 함락하면 거기 사람들 싹 다 안매장해버려라. 이게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게 조조가 병주, 삭방 일대에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병주 일대를 싹 다 청야해버려서 반서군 및 이민족들과의 절충지대를 만든 거예요. 서주대학살편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조조의 중요한 통일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중원 애들이랑 싸우기 바쁘니까 병주에서 이민족들이랑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하기보다 그냥 그 일대를 사람이 안 사는 땅으로 싹 비워버리는 거죠. 이 호관연도 병주 상당군입니다. 조조는 애초 상당군까지 싹 다 비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인이 반대하는 겁니다. 적들한테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줘야 한다. 조인의 계책을 따르니 실제로 적들이 항복하여 조조가 조인에게 도정우의 자기를 주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전에 이정과 악진은 고관을 못 털었어요. 이게 결국 왜 털리냐면 하동의 위고가 고관에 호응하려 했는데 순욱이 청거한 두기가 하동에서 꼼수를 부려 대활약을 합니다. 제가 과거 두기 편을 만들고 나니까 17분짜리가 나오던데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동이 완전히 조조군에 넘어가면서 고관이 영향력을 잃고 조조가 직접 친정을 하면서 조인까지 데리고 오니 그 모반의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참고로 왜 모반이라 하냐면 그 원가가 골로 가고 고관이 조조한테 항복을 했다가 모반을 한 겁니다. 하동이 조조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하북 최대 소금산지입니다. 조조의 중요한 치중본부, 지금으로 치면 군수사령부라 보면 돼요. 조조가 호관연을 청야에서 비워버리려 했던 것도 하동을 온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조인 덕분에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때부터 조조가 조인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소규모 작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조인의 공은 조조와 함께 했습니다. 항상 조조의 본대와 움직이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기병대장 정도였죠. 호관에서의 일 이후로 조조는 조인에게 왜군 사령관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촉으로 치면 좋은 정도의 쓰임을 받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군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조조가 형주를 침탈할 때 조인을 행정남장군에 임명하고 남군을 맡깁니다. 조조가 황계의 화공으로 오림 및 적벽에서 패하고 조인한테 뒤를 맡기고 째는데 여기서 하늘이 내린 장군 일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달리 봐야 돼요. 전형적인 필부의 무용입니다. 조인이 우금한테 병사 달랑 300만 주고 싸우라 하는데 우금이 금세 포위되어 위험에 처하니 조인이 기병 수십 기를 끌고 우금을 구원하였다. 아직 탈출하지 못한 장병들을 보고 다시 포위망으로 궤도쳐서 구출하였다. 이에 진교가 조인 장군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첫 번째로 애초에 우금을 300명 밖에 안 주고 출전시켰습니다. 잘못된 기습작전으로 우금을 사지로 내몬 거죠. 정사 조인전에도 우금의 병사가 적어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실제로 부하들이 우금을 버리라 합니다. 그러나 조인이 적의 포위망에 재차 들어가서 아군을 구출하였다. 미담이긴 한데 개인의 용맹 외에 지휘관으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또한 이런 서사는 조인뿐만 아니라 장료, 조은별전의 조은 이렇게 중복됩니다. 누가 진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조비조차도 후일 장료를 불러 장료의 무용담을 따로 경청할 정도였던 데다가 장호를 관내우에 임명하는 조서에서도 장료의 무용은 옛부터 이를 뛰어넘은 사례가 없었다. 게다가 장료의 부하들을 모두 호분랑의 세습직을 주기까지 했죠. 아마 장료의 무용과 관련된 일화가 다른 곳에 인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인의 기병대가 당시 돌기병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공손찬이 당시 왜 그렇게 셌었냐면 북방말들이 크고 기병대 자체가 충격기병 전술 기반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중세나 가야 이런 기병 전술이 등장하는데 말들로 보병병력을 개돌쳐서 진영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전술이 북방말들로만 가능합니다. 말이 커야 돼요. 고구려 개마기병도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탱크마냥 중량으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삼국지 6였나요? 그 돌기병 징병에서 들어가면 보병들 다 개작살나죠. 좋게 말하면 조인이 아이템빨로 이걸 구현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유와 유비연합군에 포위된 조인은 점점 형세가 불리해지는데 조조가 이걸 보고만 있을 리 없죠. 문빙, 악진, 이통에게 조인을 구원하게 합니다. 문빙과 악진이 관우를 패는 동시에 이통이 개돌치니 조인은 무사히 북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조조가 조인을 편애했다고 엿볼 수 있는 사례인데 조조가 철군하면서 조인한테는 남군을 지키게 하고 유파한테는 형남에 가서 잔잔바리들을 복속시키라 명하거든요. 유파가 어이없어서 유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고로 유파가 유비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유파가 장비 같은 무인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개꼰대 씹선비였죠. 비슷한 관점으로 유비를 깡패두목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이에 조조가 만약 그러면 내 직접 육군을 끌고
조조와 너를 지원할 것이다. 유파의 생각대로 형남은 유비가 복속시켜버리고 육군은커녕 조조는 유파를 버립니다. 결국 유파는 사섭한테 의탁했다가 일이 잘못돼서 유장한테 갔다가 결국 그리도 싫어했던 유비한테 항복하게 되는 거죠. 조이는 한수와 마초의 난에서도 활약하는데 조조가 절도를 내리는 거죠. 내가 갈 때까지 동관을 지켜라. 이에 조조의 대군이 오니 서왕이 포판진을 건너고 이후 위남에서 마초를 격파합니다. 조조가 공에 오르고 구석을 받을 때 조인도 공신명단에 들어 행효기 장군에 임명되죠. 사실 거듭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조조와 작전을 같이 할 때는 전공이 화려한 반면에 왜군 사령관으로서는 조인의 활약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또 그 한 가지 얘가 관우의 양번 북진 때도 관우가 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관우는 장마 때 배를 타고 성을 공략하려고 한 거예요. 번성 위치 자체가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한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호 국경에 있던 온에도 곧 장마인데 양번의 조인이 걱정이다. 관우가 북진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예측을 하죠. 조인은 딱히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당합니다. 결국 성내에서 널빤지를 타면서 버티는데 제장들은 지금 포위되기 전에 튀어야 된다. 이것도 성주가 조조의 총애를 받는 조인 정도 되니까 부하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일반 백없는 무장들은 100일 이내 항복하면 집안이 연좌돼서 다 민두 나오지에 끌려갑니다. 당시 다행히 만총이 조인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을 버리면 절대 다시 되찾지 못한다. 이 물난리는 일시적인 것이다. 존버하자 하는 거죠. 조조는 또 조인의 구원에 초호화 구원군을 꾸리게 합니다. 처음엔 아들 조식한테 원군을 꾸리게 하려 했다고 하는데 이건 와전된 것으로 보이고요. 우금이 7군을 이끌고 조인을 구원하러 가는데 수엄 7군 고지에서 관우한테 전병력이 생포당하죠. 후방에 높은 구릉지가 있었는데 왜 번성 가까이 진을 쳤냐. 조인은 꼭 구원해야 하는 인사라 진을 그리 친 걸로 보인다. 우금편에서 탐구한 적이 있었고요. 사실 조인이 성내 물자를 다 청야해버리고 전사하도록 냅뒀다가 물 빠지면 포위하는 게 훨씬 좋은 작전이었을 겁니다. 이어 서왕이 구원을 오는데 여기 똑똑이 조엄이 있었습니다. 제장들이 설레발을 치는 거죠. 우리 조인 장군 빨리 구해야 된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조인 못 구하면 좆된다. 그런데 조엄이 지금 싸우면 안 된다. 추가 원군이 온다 하니 그때 협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는 성내로 비밀리에 사람을 파견해 원군이 온 것만 알려서 버티게만 하라. 일이 잘못되면 다 내가 책임지겠다. 조인이 죽으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죠. 원군의 총 병력이 갖춰지자 서왕은 관우를 패퇴시키고 조인은 추격하려 합니다. 이에 조엄이 추격하지 마십시오. 송건과 관우가 다시 손잡을 수도 있다. 조인이 생각해보니 그러네. 후일 조조의 군령이 도착하는데 조엄이 말한 것과 같은 얘기였다. 송건, 관우 둘이 싸우게 냅두라는 거죠. 사실 이 번성을 구한 건 만총과 조엄이에요. 조인이 각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5대장 중 한 명이 지켰어도 오히려 더 잘 지켰을 것 같은, 즉 조인이 대체불가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비슷한 수준의 요충지인 합비와 진창을 지킨 장특과 학소만 못해요. 장특은 3천으로 제갈각의 20만 군세를 100일 가까이 막았고 학소는 1000명으로 한 달여간 제갈량의 본대를 막았죠. 장료 역시 800으로 송건 10만을 털 때 합비성 총병력이 7000이었습니다. 남군에서나 이때나 혼자 털어버릴 정도의 마치 장료 같은 서사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조인의 흑역사가 조비의 남정 때 유수전투인데요. 바로 주안의 5000병력에 조인의 수만 군세가 발린 그 전투입니다. 처음 조인의 계책은 절묘했어요. 성동격서로 2개를 치는 척하죠. 주안이 2개로 병사를 배분하여 보내는데 실제 조인의 병력은 유수로 몰빵하는 거죠. 당황한 주안이 회군을 명하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주안이 공성계로 맞받아쳐버려요. 주안이 성내 모든 길을 내리도록 하고 마치 성이 비어있는 것처럼 꾸몄다. 조인이 이를 보고 성을 치게 합니다. 장제가 가난하죠. 중주로 출병하는 건 병사들을 지옥길로 보내는 것이다. 조인은 병력 우위를 믿고 장제의 가난을 무시하여 아들 조태를 보내 중주를 점거하게 합니다. 주안의 함정에 빠진 거죠. 왕상은 생포되고 조태는 퇴각하는데 죽은 병사가 1000에 포로가 된 병사가 3000에 육박했습니다. 왕상은 훗날 오나라가 위나라와 화해하면서 우금을 위나라로 보낼 때 같이 보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안은 이공으로 무력을 떨친다는 분무장군에 임명되게 되고요. 이 전투 전에 주안이 조인을 평하는 담화가 인상적인데 양군의 승패는 병사수가 아닌 장군의 재능에 달려있다. 조인의 용병수를 봐라. 이 주안의 비빌바가 되느냐. 조인의 용맹과 지혜는 형편없고 그의 병사는 지쳐있으나 우리는 험한 형세를 지니고 있으니 조비가 전병력을 끌고 와도 문제가 없을진데 하물며 조인 따위랴.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말일 수 있으나 주안은 그가 조인보다 한 수 위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심지어 주안이 이렇게 평한 조인이 이미 당시 군 최고위직 대사마였어요. 조인의 최종 자기는 진우 시급 3,500호이며 가절 형량이 3주제군사에 군호는 대장군을 거쳐 대사마까지 오릅니다. 마지막에 대사마로 임명할 때 그 대사마부를 영천에 꾸리게 했는데 바로 이듬해 출병하니 주안한테 패했을 때가 대사마로서 참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안한테 패한 2달 뒤 조인은 55세로 사망하니 충성스러움을 뜻하는 선시 충우의 시호를 받습니다. 오늘도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공손찬을 조은이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하니 장군! 장군! 일어나 보시오! 야 임마 일어나봐! 아니 그대가 어찌 내 쿠팡을 열지도 않았거늘. 시끄럽고 할 말이 있어. 장군은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길래 자꾸 나를 까대는 것이오. 뭐? 좋은 정도? 좋은 정도? 조은이 일가라니 손찬이 형이 차분하게 타이른다. 내 그대를 대차게 까서 이 채널을 성장시켰건만 그에 대한 보답은 고구마 말랭이 석정으로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 충분하지 않소. 이제 언급이 될 때마다 한종을 받아야겠소. 이를 듣고 있던 공손월 및 공손범 잡장무리들이 난입하여 나도 좀 까주시오. 나는 반종이면 돼요. 외쳐대니 역경루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에 손찬이 형이 농서 땅을 얻고 나면 촉당을 원한다더니 유수의 등록망촉 그것이 지금을 일컫는 말이구나. 한탄하며 역경루 골방으로 피신하였다. 지금까지 조조의 후광을 온몸으로 받아먹은 조인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